베이비 부머의 퇴직 리얼 스토리. 당신도 겪게 될 그날. 정년퇴직이요? 그거 그냥 조용한 해고예요. 얼마 전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들은 이 한마디가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60세 공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다 정년을 맞고 퇴직했지만 환송의 날조차 씁쓸했다고 했습니다. 박수 속에서 떠났지만 회사는 그 순간부터 그를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겼고 그는 단 하루 만에 퇴직자라는 타이틀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보다 밀려오는 공허함이 더 컸다더군요. 사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게 될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만 1963년생은 한창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땀 흘려 일했지만 막상 은퇴는 생각보다 더 낯설고 두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쉬면서 그동안 못했던 걸 해보자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돈, 건강, 관계, 그리고 정체성의 붕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죠. 1. 퇴직 이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체성 상실의 충격. 박용수, C63세는 35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정년이 다가올수록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사람들이 찾아왔죠. 결정권도 있고 회의도 많았고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 전화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고 그냥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는 퇴직 후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본다며 걱정했고 자녀들도 뭔가 해보라고 했지만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역할, 존재감,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끊기는 거죠. 해결의 실마리 퇴직 전부터 소소한 나만의 활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파트타임 일자리, 글쓰기 등 직장 밖에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2. 연금만으론 어림도 없더라고요. 불안한 노후 자금 현실. 김영자 C60세는 공무원 남편과 함께 퇴직 후를 꿈꿨습니다.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말이 다릅니다. 남편 연금이 한 달에 230만 원쯤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병원비, 손주 돌봐주면서 나가는 비용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더라고요. 게다가 예상 못했던 큰 지출 냉장고 교체, 차량 정비, 갑작스런 병원비가 터지면 그 달은 마이너스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해결의 실마리. 노후 준비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임대 수익, 소규모 재능 기반 사업,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처럼 작게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3. 아내랑 둘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싸움만 해요. 부부 관계의 역설. 퇴직 후 가장 많이 벌어지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같이 보내게 되면서 예전에 몰랐던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갈등이 터지기 쉽죠. 이철수 C66세는 퇴직 후 2년째. 이제 좀 쉬자며 낚시와 등산을 다니고 싶었지만 아내는 그를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듯한 눈치를 줍니다.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아내는 갑자기 가사 분담을 요구하더라고요. 나도 은퇴했잖아라고 해도 아내는 그건 당신 사정이지라고 하죠. 이처럼 퇴직 후 부부 갈등은 자주 발생합니다. 단순한 생활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해결의 실마리. 퇴직 전에 은퇴 후 부부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안일 분담, 생활 리듬, 각자의 개인 시간 확보 등 기본적인 룰을 미리 정해 두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그날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 2막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체성 회복, 경제적 자립, 관계의 재정립, 이 세 가지를 축으로 삼아야 은퇴 후 삶도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언젠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막막하고 두렵기보다는 그래,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볼 차례야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나이가 50대라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퇴직은 고통이 아니라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기회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내일은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삶,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퇴직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 퇴직자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푹 잘 수 있다 며 좋아하지만 2주만 지나면 기상시간이 뒤죽박죽, 식사도 제때 하지 않게 되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의 리듬, 즉 일주기서카디안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일 때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일정이 사라지면 뇌는 이 리듬을 잃고 우울, 무기력,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기억과 감정의 핵심 뇌 부위는 새로운 자극과 도전이 없을 때 빠르게 퇴화하는데 이게 바로 노년의 뇌기능 저하와 직결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하루 구조화의 효과.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퇴직자들이 규칙적인 일과를 갖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발병률이 38% 감소하고 인지기능 저하가 늦춰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 동안 일정 수준의 신체활동과 정신활동을 유지한 그룹은 퇴직 후에도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팁 이렇게 하루를 재구성하세요. 고정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유지. 일관된 수면 패턴은 뇌의 회복을 돕고 우울을 막습니다. 하루 일정표 만들기. 운동, 식사, 독서, 산책, 취미시간 등 최소 5개 블록으로 나누세요. 종이 캘린더나 스마트폰 앱 활용도 추천합니다. 사회적 접촉 일정 포함. 주 23회 이상 누군가와 만나거나 통화하는 시간 마련. 외부 활동이 없으면 온라인 모임이나 봉사활동도 대안입니다. 자기만의 프로젝트 만들기. 매일 30분 글쓰기, 유튜브 시작, 주 1회 등산 기록 등. 뇌는 목표가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하루를 구조화한 퇴직자의 변화. 사례 1. 62세 최성호 씨 유튜브 채널로 제2의 삶. 퇴직 직후 그는 하루 종일 TV만 보다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본 영상 편집 앱 강좌가 계기가 되어 은퇴자 농사일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구독자 2만 명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찍고 편집할지 생각하다 보니 하루가 바빠요.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사례 2. 64세 정미자 씨 동네 요가 강사로 재탄생. 퇴직 전부터 배워둔 요가 자격증으로 하루 2타임 요가 수업을 합니다. 매일 아침 수업 준비와 동네 주민들과의 소통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때예요.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났어요. 사례 3. 61세 조성환 씨 하루 1만 보 걷기로 건강 회복. 퇴직 후 살이 급격히 찌고 무기력해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로 결심. 아침 7시 이상 8시 1시간 걷기, 10시 독서, 3시 스트레칭. 6개월 만에 체중 8kg 감량, 혈압 정상화, 자신감 회복까지 얻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도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살아가는 거죠. 결론 퇴직 후 삶,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기력하고 방향 잃은 은퇴가 될지 활력 있고 의미 있는 제 인생이 될지는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달력 한 장 꺼내보세요. 하루를 설계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